일본에서 전기료가 30배 이상 증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1kWh당 7에서 8엔 정도였던 곳이 2020년 12월 말 상승이 시작되고 1월 중순에는 일시 200엔을 초과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전에도 700여 개의 전기 공급업체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다시 1951년부터 크게 9개의 지역으로 분리되어 해당 구역 안에 지역 독점 구조가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던 도쿄전력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도 민간업체인데 이 도쿄전력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사고가 나면 나라에서 문제를 정리하지만 일본발 뉴스를 잘 들어보시면 도쿄전력 긴급 발표, 도쿄전력 비상대책본부, 도쿄전력이 뭐 했다는 식으로 정부가 아닌 주체가 도쿄전력인 것입니다. 이런 지역 독점적인 구조의 피해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110V에서 220V로 승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110V를 기억 못하실 건데 이유가 1973년부터 220V 승합을 시행해서 2005년에 마무리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려 32년 동안 걸린 장기 사업이었습니다. 110V에서 220V로 승합을 하면 이득이 많습니다. 전기는 집으로 오면서 전선 자체에서 손실되는 양이 많습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승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20V의 승합은 더 안정적이고 집까지 오는 전기 손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사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가정집의 모든 가전제품이 110V용에서 220V용으로 바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제품은 110V와 220V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220V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터를 안 쓰고 마일을 쓰는 미국은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지역 독점 구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같습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동일본과 서일본이 다른 전류를 사용합니다. 일본은 일단 전압은 100V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110V도 사용 가능해서 그냥 110V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만 전압이 낮아서 트랜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 큰 문제는 같은 100V라고 해도 동일본은 50Hz고 서일본은 60Hz입니다. 뭐 자기들 나라들이니 불편해도 그렇다고 하겠지만 일본이 갈라파고스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로 제품을 만들면 되지만 일본은 지역에 따라서 제품을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 내부는 지역마다 독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 도매 시장만 개방되었던 전력 시장이 2016년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유로 전력 소매 시장까지 완전 개방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소매 전력 판매를 전력회사 외의 에너지, 통신사 등 이종 기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개방한 것입니다. 일본은 전기요금이 정부에게 인가받는 것에서 신고제로 1995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기 소매 판매는 거대 전력 회사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소매 전력 판매 전면 자유화로 인해서 소비자와 전력 회사와의 전기요금제가 전화요금 패키지 같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패키지가 생겼냐면 패키지만 1300개로 수많은 패키지 요금제가 양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뜰폰처럼 기본료도 영원이고 쓴 만큼 사용하는 것도 나와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소비자도 전력 회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패키지 할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행 첫 해 400여 개의 기업이 사업주로 등록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신규 전력 회사는 기존 회사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했고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전력도 적극적으로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료 급등 같은 일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본은 전기를 30분째로 하루 48번 입찰 판매를 합니다. 30분 전에 8엔이었는데 30분 후엔 9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하루 전에 입찰합니다. 전기를 못 산 업체는
소비자에게 법으로 안정적인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매전력 회사가 전기를 못 사면 소비자는 전기가 끊기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소매전력 회사가 비싸게 다른 곳에서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일 전력을 예측해서 사야 하는데 국제 LNG 가격도 오르는 추세고 겨울이라서 전력도 모자랄 것 같고 하니 전력을 조금씩 비싸게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는 대형 전력 공급 회사에서도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대형 공급업체도 소매 전력 회사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 어쨌건 모두의 이득입니다.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같은 대형 공급업체가 하므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전력 민영화를 한 나라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전력 생산업체와 공급업체를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발전회사들은 단기간에 약 1조 5천억 엔, 약 16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달 비용이 전년 2천억 엔이었다면 8배나 증가한 1조 7천억 엔이 된 것입니다. 즉 전기 소매업자는 역으로 엄청난 비용 폭탄을 맞았습니다. 8엔짜리 전기를 200엔을 주고 사와야 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1300개의 전기료 패키지 중에서 변동가격 계약을 한 소비자가 문제였습니다. 변동가격 계약을 맺은 소비자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휴대폰도 기본료가 싸면 통신료가 비싸듯이 전기 변동가격 계약을 한 소비자는 전기료 오른 만큼 전기세를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전기요금이 급증한 이유를 한파에 의한 수요 증가, 악천후에 의한 태양광 발전의 출력 저하로 발표했지만 하루 전기 사용량을 보면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동안은 전기 가격이 낮은 것이 드러나 거짓말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사실 일본 전체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로 인해서 전기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전기가 남아서 버리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전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도 사실 일본 전체로 봤을 때는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습니다. 단지 민영화된 도매전력 회사와 소매전력 회사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일반 국민만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민영화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 거센 반대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은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많은 국가에 민영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민영화 초기에는 가격 경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이 낮아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가 인하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금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원료의 가격 증가와 낙후된 설비를 고쳐야 하는 설비비의 증가입니다. 또한 세계 탄소 배출 감소로 인한 새로운 전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할 때는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지만 민간 기업이 할 때는 모든 기업의 지출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불과 민영화 10년 만에 전기료가 1.5배에서 2배 오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국유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말고도 미국 텍사스에서 전력난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2월 15일부터 시작된 북미 전역의 이상, 한파로 인해 생긴 정전 사태는 450만 가구의 모든 전기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겨울에도 영상 5에서 10도 사이였던 보통 사람은 겨울이 두꺼운 옷도 없는 텍사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은 엄청난 난방을 요구하게 되고 급작스러운 전력 수요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력 수요는 겨울은 낮고 여름이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텍사스도 비슷하게 전력 공급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갑작스러운 전력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텍사스만 문제가 생겼냐면 텍사스의 전력망이 다른 주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의 전력 공급 업체들이 국가 단위 전력망에 연결될 경우 생길 연방정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독립시켰고 고의로 다른 주들과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미국 전국의 정전 사태 때에는
텍사스만 피해간 적도 있어서 연결하지 않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일본과 다를 바 없이 전기요금이 1kWh당 45센트에서 8달러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평소 15만원 정도 나오는 전기세가 1천만원이 넘게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모든 게 전기 민영화라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재생에너지의 확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풍력과 태양에너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결과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한파로 얼어붙어서 발생한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을 일으킨 원인도 물 공급 장치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텍사스의 기업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정전 사태를 겪었지만 미리 통보를 받아서 손실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18일 텍사스 교민은 인터넷에 오늘 마트에 갔는데 먹는 물도 없다. 눈을 녹여서 좌변기 물로 쓰고 있는데 어림도 없다. 청구된 요금이 이틀 만에 무려 38만 원이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미국은 어떤 변화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두 가지 사건은 잘못된 민영화 정책의 빚은 대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전력 민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솔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